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정권 우리가 요 투자 상담사의 요 세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39강이죠. 자, 세제 보죠. 16번부터. 다음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 해두었네요. 이 종합소득 이 앞에 종합소득 합산 금융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이 분리과세 등은 제외되겠죠. 종합소득 합산이니까 분리과세, 분류과세 제외니까 여기 등이니까 뭐가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그 다음 사업소득, 그 다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다 합친 거겠죠. 등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줍니다. 차감하고, 그럼 이 필요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뭐 기본공제 등을 해줍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항상 세율 앞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위한 바로 기준이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공부했던 원래 이 기본 세율은 제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했습니다. 6%부터 38%. 물론 우리 앞에 뭐요? 초과 누진세율 아닌 것도 있죠. 있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실명 금융소득 있잖아요. 비실명 금융소득 그죠? 있었지만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기본 세율 말합니다. 자, 기본 세율 따진 겁니다. 기본 세율 S를 본 겁니다. S. 볼 때 6%부터 기본 세율은 38% 정도 됩니다.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다 세액공제를 이제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이제 이미 납부했던 세금,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든지 중간 애납을 더한 이후 금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요 과정만 봐놓으세요. 자, 큰 거는 앞으로 이미 했고요. 자, 16번. 개인 단위 종합소득 합계액에서 개인 단위 종합소득 요 합계, 종합소득, 금융소득 합친 거죠. 합계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뭐요? 종합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랑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에다가 앞에 우리가 뭐요? 소득공제, 그러니까 기본공제라든지 추가공제 이런 거 다 합치면 이게 뭐요? 소득공제죠. 이걸 차감하면 뭐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외시켰네요. 그러나 산출세액에다가 뭐요?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나오죠. 근데 세액공제에 중간 애납액은 여기 올 게 아니죠. 중간 애납액은 여기 들어갈 거죠. 중간 애납액과 원천징수 세액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이건 세액이 아니잖아요. 이는 항상 세액공제는 세액이 나와야 됩니다. 세액 나와야 됩니다. 그냥 기납부 세액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뒤에 세액공제는 맞는데 중간 애납 세액 등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밑에 보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인 원천징수 세액과 중간 애납 세액을 더한 이걸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사망에 세액공제 예에 틀렸죠. 앞에 세액공제는 뭐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처럼 뒤에 세액공제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사망이 틀렸다. 자, 한번 봐두시고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절차만 좀 봐놓으세요. 빼대만 봐놓으세요. 앞에 구체적에서 이미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로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물어봤습니다. 없는 것 물어봤습니다. 자,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세 요 과세 가액에서 그 다음 뭘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 표시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과세 표시에서 이건데 자, 앞에 보면 법정공제기라든지 법정공제기 뭐요? 이는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될 것, 내야 될 것, 뭐 공과금이라든지 장례비용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자,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보이니까 자, 잘못 썼네요. 이 되겠네요. 이 되겠죠? 이 되겠죠. 자,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요 밑에 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법정공제액은 윗단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 금융세제에 강의되기 때문에 요 금융재산 공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금융재산이니까 요 부분 요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상속세, 정유세에서 시험 많이 안 놉니다. 한 개 노는데, 놓으면은, 우리는 좀 제일 관계된 게, 요 자리. 요거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 공제해 줄 때, 요게 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속세 과세 표준, 요 앞 단계죠. 일단 상속세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이걸 뺀다는데, 들어간다는 걸 봐야 됩니다. 금재산, 요 세액 공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순재산, 순금재산에 뭐요? 보통 20%, 20%까지 해줍니다. 근데 최저금액은 2천만 원, 최고는 2억 원까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순재산 가액의 20%까지 해주는데, 이거는 만약에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이는 뭐요? 전액 공제해줍니다. 전액 공제. 전액 공제입니다. 최저가 2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순재산 가액의 20%까지를 해주되, 20%를 해주되, 최저는 2천만 원, 최고는 2억 원이니까. 이게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그 이하를 전액 다, 2천만 원까지를 다 전액 공제해준다는 것.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재산 요 속에는 현금이나 순금자산 속에는 현금이나 수표, 그 다음에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봤지만 현금과 수표, 이거는 제외된다는 거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상속세 과세, 이걸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 표 넣고 여기다 세로 곱하면 10%또 50%, 5단계 추가 노인세를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잘 봐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금융세제잖아요. 금융편에. 자, 그 답은 일단 1번 되겠고, 그 17번 답은 그냥 보시면 되고, 그 18번에 한번 봐봐요. 답, 이건 빼대만 좀 봐놓으시고, 그 특기님들 앞에 금융재산 공제, 이것만 좀 받으면 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이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18번. 다음 중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상속의 경우,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간에 다 기초공제액은 다 뭐요? 얼마? 2억 원을 해줍니다. 참고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일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순금자산에는 현금과 수표, 그 다음 예금, 주식, 채권, 신탁재산이 포함된다. 해놨습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결국 여기서 답이 걸렸죠. 순재산 가액의 20%까지를 금재산 공제를 해주는데 이 순금자산 속에는 현금, 수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제외됩니다. 그 답은 3번이 틀렸죠. 현금과 유선, 수표는 제외됩니다. 금재산 공제 시 금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얘기했지만 요 부분을 특히 잘 봐주셔야 되겠다. 이거죠. 자, 다음 18번 한번 봐두시면서 특히 그 사망과 사항을 좀 잘 봐주세요. 19번. 다음은 상속세와 상속세의 보완 기능인 정려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상속세와 정려세는 동일한 10%와 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도 마찬가지, 정려세도 마찬가지, 둘 다 자,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구조를 가집니다. 자, 보죠. 자, 앞에 얘기했지만 상속은 돌아가신 분에게 받는 거는 무사로 받는 거는 상속이고, 그 다음에 생전에 받는 거는 정려고, 이 말이죠. 자, 다음. 그래서 사실 정려세는 상속세의 요즘 보완 기능으로만 따집니다. 상속세와 정려세는 신고세액 10%와 그 다음에 연부연납, 물납 방식이 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한의 경우 정려세는 정려재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3개월 이내. 앞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정려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정려세는 정려자산을 취득한 때, 정려자산을 취득한 때죠. 정려자산을 취득하는 때.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을 개시하는 때. 이거는 자산을 취득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세 같은 경우는 이때로부터 얼마요? 이때로부터 얼마?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납부해야 되고, 이내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 요 상속 같은 경우는, 자, 이때로부터, 계산 때로부터, 이게 국내라면, 주로 몇 개월요? 왜냐면 6개월. 만약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국외에 있다면, 얘는 9개월. 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내에 납부. 그죠? 이 말이죠. 이내 납부.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자산의 평가 방법도 동일한데, 토지의 평가액은, 뭐요? 개별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앞에 나왔습니다. 원래 상속세나 정리세는 일단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뭐로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저 먼저 원칙이 시가.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 시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가로 간주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가 간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간주되는 거는 상속 전후, 상속 전후, 전후, 만약에 6개월 이내에 매매 수용이 있는 경우는 그 가액, 6월, 6개월, 그 다음에 정려는, 정려, 뭐요? 우리가 전후. 그대로 3월이죠. 3개월, 3개월 이내니까 3월. 자, 이내, 요 이내. 만약에 우리가 뭐요? 매매, 수용 등이 있었다면, 수용 등이 있었다면, 이때 우리가 된 요 가액, 요 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자, 이게, 이런 것이 뭐요? 이런 등이, 시가, 이런 게 없거나, 또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곤란한 경우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원칙만 씁시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즉,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주면 말 그대로 시군구에서 토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별 공시가를 구해냅니다. 토지는, 자, 이건 나중에 뒤에 가면 이 개별 공시가는 그대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나든지 재산세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보고요. 근데 특별지역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다시 그 특정 지역의 배율을 곱합니다. 그 창을 보시고, 건물은 말 그대로 국세청 고시가액. 고시가액. 그 다음 주택은 단독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국세청 고시가액. 근데 이제 나와있죠. 여기 보면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식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정려, 상속, 정려, 상속 같으면 상속, 정려 같으면 정려일, 자,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의 최종 시가가액 평균액. 그러니까 뭐요? 전후. 상속은 전후. 뭐요? 각 2개월. 각 2개월 간 거래소, 뭐요? 거래소 최종 시가가액의 평균액. 그래서 최종 시가. 종가죠, 종가. 최종 시가, 종가. 시가, 최종, 뭐요? 우리가 시세가액의 평균액.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니까 앞으로 전 2개월, 뒤로 전 2개월이니까 총 4개월이네, 그죠? 전 앞으로 2개월, 뒤로 2개월. 그래서 최종 시가가액의 평균액을 쓴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뭐요? 앞에 보니까 이는 순자산, 순이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뭐요? 가중 산술 평균한 가액. 그러니까 순이익 가치. 가치하고 한 개 더 뭐요? 순자산 가치. 요 두 개를 뭐 한 거요? 가중 산술 평균한 값.
가중평균한가. 평균한 가액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안 실었지만은, 특히 이 금융세제 볼 때, 자, 일단,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일단, 요게 원칙이 맞습니다. 원칙인데, 요걸 구하기 곤란할 때는 요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발될 것은 사실 제가 여기서는 좀 안 실었지만은, 요거 위주로 봐놓으세요.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 상장 주식은 상속이든 정려든, 상속 전 2개월, 상속 후 2개월, 그래서 총 4개월간 거래소에서 최종 시가가액의 평균액을 한다. 근데 비상장 주식은 순이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가중 평균한 가액을 한다. 단어를 써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넣죠. 그럼 답은 일단 4번이 틀렸죠. 일단 토지도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가 자녀 곤란할 때 앞에 보충적 평가 방법인 뭘 한다고요? 그 밑에 우리가 개별 고시대가 등을 적용합니다. 자, 20번. 정권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전에 제가 이미 정권거래소에 대해서는 한번 했습니다. 이 정권거래소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주권의 유상양도입니다. 유상양도. 그 주권의, 자, 정권거래소. 그래서는 주권의 유상양도시. 양도가액에다가 그대로 뭡니까?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데, 요 세율을 보면, 앞서 제가 유가증권 시장과, 그 다음 코스닥 시장과,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외에, 이제 이는 기본세율 적용되죠. 기본세율. 적용되죠. 앞에 제가 유가증권 시장은 0.15%. 1%. 코스닥 시장은 0.3%. 그 다음 요 외는 얼마요? 0.5%가 적용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상양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양도는 정권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무상양도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정리에 대해서는 정권에서가 무상양도이기 때문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반어치.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별별 해두시고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상속, 정려 등으로 20번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정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왜? 상속과 정려는 유상양도가 아니라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되지 않는다. 200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150만 원에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했답니다. 그럼 손실이 뭡니까? 200만 원에 취득한 걸 15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50만 원만큼이 손실이죠. 이때 정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이제 양도가액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150만 원 돼서 세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담세자는 말 그대로 뭡니까? 양도 한자고, 양도인이죠? 한자고, 양도인이고. 대신 요자가 담세자고, 이걸 우리가 앞에 애탁결제의라든지 금융투자사가 받아가지고 다시 국세청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접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답이 틀렸죠. 150만 원인 양도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다가 그대로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거 틀렸고. 자, 정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0.5%이다. 물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은 0.15이고,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은 0.3%이다. 그죠? 자, 되고요. 밑에 한번 되어있으니까, 해설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한 장 보면 넘기면 21페이지. 세법상, 자, 내국 법인 또는 거주자 간의 주권 매매 시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 해놨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박스를 봐보세요. 박스를 봐보면, 자, 제일 먼저 보니까 대체결제입니다. 즉,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체 결제를 하는 경우는 한국 애탁결제원이 됩니다. 애탁결제원이 되고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대체 결제, 즉 양도하는 자로부터가 담세자가 되고 이걸 한국 애탁결제원에서 되기 때문에 한국 애탁결제원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국세청에 낸다면 다 납세 의무자.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간접세.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가지고 주권을 양도했다면 일단 양도한 자가 납세 의무자, 담세자가 되고 당의 금융투자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상기 외에 거주자는 다 국내죠. 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그러니까 앞에 대체 결제도 아니고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주권을 양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해당 주권의 양도인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는 직접세네요. 직접세. 그래서 사실 간접세가 원칙이지만 이렇게 직접세 성질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 위에 있는 요 세 가지는 내국법인이나 요거는 어디에 관계된다고요? 내국법인이나 요거는 거주자에 관계되는 겁니다. 내국법인이나 또는 거주자인 경우는 뭐가 되죠? 자, 납세 의무자를 보면 자, 한국 애탁 결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당의 금융투자업자가 될 수 있고 금융투자업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때 대체 결제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거래되지 않은 경우라면 거래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거 뭐하다고요? 자, 말 그대로 주권의 양도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외국법인인 거네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 이 말이죠. 아닌 경우는 말은 외국법인이나 그 다음 비거주자겠죠. 이 경우는 주권의 양수인이 됩니다. 당의 주권의 양수인이 됩니다. 근데 21번을 보시면 정권거래세법상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간의 주권 매매시입니다. 그러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간이죠. 간이기 때문에 자, 납세 의무자 아닌 것은 주권의 양수인이 되겠네요. 주권의 양수인 답은 사망이 되겠죠. 사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정권투자상담사에 대한 총 우리가 문제를 한번 네 과목에 거쳐가지고 한번 우리가 쭉 다 해본 겁니다. 해본 건데 우리가 조금 약간씩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갖고 있는 그 책 속에도 우리가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약간 보도록 하시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주로 요 문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해 두시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세법 등에 관해서는 크게 볼라 하지 말고 앞에 기본적인 내용과 특히 우리가 앞에 금융자산에 관계된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금융에 관계된 세제이기 때문입니다. 봐두시고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보려 하지 마시고 주로 앞에 부분은 포괄적으로 보시고 뒤에 소득세부터 소득세나 상속증권세나 그 다음에 전국거래세는 다 관계된 것들이니까 봐두셔야 되고 그 전국거래세 이거는 꼭 시험 나와요. 한 문제씩. 총 5문제이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5개 중에서 한 4개나 맞추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다 보려 하지 마시고 주로 우리가 앞에 관계된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은 점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보면은 특히 요 금자산 자체도 뒤에 가면 우리가 좀 어려운 파트가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첫 판에 있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 내용은 우리가 좀 간단하지만 내재같이 구하는 것 기술 분석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도퍼라든지 샷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시험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그 위주로 맥을 집어서 일단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을 실제로 익히는 것은 실무에 들어가서 익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위주로만 정리해야 되지 그걸 포괄적으로 쭉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쭉 보시면은 좀 가겠습니다. 또 뒤에 넘어가면 우리가 금융상품 같은 건 별게 아니지만은 특히 우리 자본시장법
그 다음 금융위원회 규정, 그 다음에 협회 규정, 직무윤리, 이런 규정들은 좀 암기사항이 많아요. 암기사항이 많은 내용들은 좀 암기 위주로 해서 봐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암기 위주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또 이해도 사실 법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뭐 법 추진이 있겠지만은 이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는 너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론 위주로 암기를 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마지막 하고 싶은 거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잘 놓는 위주로, 잘 녹는 위주로 많이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조금 잡히면, 점수가 이 정도면은 7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다, 8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다 싶으면 이제 뭐요, 그때부터 약간씩 이제 뭐요, 조금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 시험은 지금 100점 먹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식이고 하기 때문에 보면서 쭉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한번 30권까지 통해서 해봤지만은, 오늘부터는 요걸로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반복을 했어. 아니면 또 한 번 더, 한 2번 정도 더 반복을 해가지고 봐주는 게 상당히 효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 내용을 보시고 나면은 그 내용을 덮어버리고 또 다른 책을 봅니다. 그런 것보다 한 번 본 내용을 한 번 더 봐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책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씩 앞에 설명할 때 약간씩 오타가 있거나 좀 정답이 조금 약간씩 오답이 있었던 것은 제가 책에 놓는 것은 다시 우리가 뭐요, 대부분 거의 다 다시 수정을 해서 정답이 맞는 걸로서로 거의 다 수정을 해 두었습니다. 수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그 답 자체가 거의 다 맞는 답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권투자 상담소 자체를 1강부터 30권까지 쭉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김갑철이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